정경심 교수가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12시에 석방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억 속에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때 조국 장관의 가족이 무죄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석 신청했을 때 한번 보석 신청도 기각됐었던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그 새벽에 석방된다는 소식이 밀접하게 현장에 가서 뭐 구속 반대 집회를 했거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다른 어떤 느낌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 정경심 교수한테 편지 쓰기 운동도 했었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가족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처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구속을 지금까지 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의 것들이 이게 물론 무죄 석방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보장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뭐 같은 법원을 출석을 해도 감옥에서 방어권 없이 변호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내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본인만한 상황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갖고 지금 오늘 정경심 교수의 석방이 결정돼서 저는 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판사님들께 정상적인 결정에 대한 감사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법리적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구속을 계속 사실 구속 사유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구속 사유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구속을 더 이상 이렇게 이미 두 번의 구속 연장을 거친 거거든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부터 2달 단위로 연장을 하게 돼요. 두 번의 연장을 거쳐서 6개월이 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구속을 하겠다라고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 구속을 하는 거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기일만 5번 했어요. 5번. 이게 변론 준비기일을 5번씩 하는 애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어요. 대부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준비기일인데 이 준비기일을 5번을 거치고 재판 계속 늘리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재판하는데 더 필요하니까 구속을 계속 해야 돼요 하는 식으로 구속을 연장하는 거는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거기에 인신구속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서 우리의 법이 6개월 최대 6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해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편법, 추가 구속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신을 계속 구속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정경심 교수님 같은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속을 계속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형사 합의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거는 당연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구속에 그 증거인멸의 필요가 없다면요. 더 이상 구속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속시킬 이유가 없으면 오늘 당장 석방해 줘야 돼요. 2개월씩 6개월의 기한이 있으니까 5월 10일 밤 12시까지는 잡아놓겠다. 이거는 너무나 기계적인 판단이거든요. 인신을 구속하는 거는 정말 특정한 사유, 도주의 위험이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형사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다는 목적하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해왔고 여러 번의 심리를 거쳐서 구속의 사유가 더 이상 구속의 사유가 없다라고 했으면 당장 풀어줘야지. 왜 도대체 날짜를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오늘 당장 불금인데 풀어주세요. 교수님이랑 같이 있으시게. 사람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주말에 재판 더 진행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10일까지 잡아둬야 되는지, 이런 기계적 결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신의 구속은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각 석방해야 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한테 정경심 교수는 인질이었고요. 그냥 잡아두어야 되는 인질이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헛발질이 드러나면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구속 연장해야 되는 사유가 증거인멸은 뭐 당연히 끼워 넣었을 거고요. 범죄 중대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면은 장모님은 사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훨씬 더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들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윤석열 장모가 구속돼 있습니까?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사기 사건인데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범죄 중대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마 얘네들은 그런 논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 중대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사회적 관심은 검찰이 스스로 만든 거잖아. 조국 장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던 수사였는데 아까 제가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치는 걸 한번 봤거든요. 무죄에 가깝다라고요?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빈정거리는 듯한 우리 쪽 분은 아니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조국 장관 사건을 전혀 관심도 없어. 니들이 조국 장관네를 욕하려면은 그나마 없는 보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조국 장관네가 지금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구속돼야 될 정도 사안이 범죄가 저질러진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나온 게 뭐냐? 오로지 포착자밖에 없어요. 무슨 사모펀드나 동생에 대한 그런 거나 그다음에 또 조정범 씨 있잖아요. 조정범 씨의 그 펀드 투자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표창장을 생각해본 대로 표창장을 유주했다는 증거도 없고 설마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끌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표창장을 주 총장이 그 한 번도 승인한 게 없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디 보면 표창장을 그 일일이 대학교 총장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그 보면 이분이 해외 어학이나 그런 거에서 영재센터 그런 거에 대해서 센터장이었고 그리고 그 조민양이 왔을 때는 거의 자원봉사를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만 경상부터 영주는 진짜 산골짜기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위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자원봉사 영어를 수업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레벨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 동양대 최성희 통장 죄송합니다. 죄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총장은 되게 조민양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칭찬하고 며느리 삼고당 하는 거고. 근데 최성희 통장이 이제 요즘에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그 지방대 같은 경우 저희도 그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갔지만 일단은 그 대학교가 학생 수가 진짜 요즘에 모자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문나 있기로 뭐냐면 학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지방대는 2025년도에 되면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학생 수를 몰아가지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경상도에 있는 학교들은 10차, 20차대로 그 후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수능을 치기만 해도 합격할 수 정도로 학교가 돼요. 입학을 다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리했는지 저는 최성희 통장이 알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알 건데 본인이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를 구속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요. 검찰이 의견서를 240쪽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그 김윤은 교수님 나오셨지만 탄원서가 68,000장이 법원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정경심을 구속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240쪽을 냈다고. 이걸 내가 인간 백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자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 건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라고 이름을 지었지. 그게 한 건. 그건 이 표창장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 인턴 어쩌고저쩌고 뭐 봉사활동이 어쩌고저쩌고 일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 핵심에는 답이 나가. 예를 들면은 입시 사용하지도 않은 것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걸 증거라고 대밀고 있고. 그게 첫 번째고 입시 비리. 다음에 사모펀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개가 가장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사모펀드는 마치 이게 무슨 뭐 익성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거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뭐 주식 이런 거 받아서 그걸로 뭐 비리 쳤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단 한 건도 발견된 게 없고요. 하나 더가 지금 오늘 조국 장관이 재판하러 들어갔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거죠. 요 세 가지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막 재판장에서 사실 사건과 관계도 없는 것들 끌어와가지고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 끌어와가지고 이미지만 나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양아치스럽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변호사가 80명이 넘게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오늘 이 뉴스 있잖아요. 검찰 240조 의견서 방법. 신문 이 기사가 나니까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소설 의견들이 사게 소설.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혹시 그 저 무슨 기사 몇 개 복붙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다 있죠. 미친놈들.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도대체 아니 사실 그래요. 240쪽씩이나 의견서를 내야 된다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명백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구속 뭐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뭐 정황이 있다면 그 증거 하나만 딱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하나만 딱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240쪽만 몇백 쪽 되는 자료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맞지? 예.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예, 쓰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게 어. 되고 이렇게 장황하게 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 있다면 언제 내놓을 건데 결국에는 검찰한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이 드러난 거죠. 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정경심 교수를 원래 잡고 있지도 않았겠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잡고 있지도 않았겠죠. 재판에서 그거 내밀면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재판 끝났어야죠.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변론 준비기일 그렇게 5-6번씩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 있었다면 그 증거 하나 내고 저기 뭐 상대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고인 측 뭐 증인신문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맞죠 사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쪽에서 가짜 뉴스를 낼 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가짜 뉴스를 낼 때 240쪽에 달하는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에라 표현해. 도둑놈 소리야. 240페이지면 240쪽이 증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조국 장관 그 검찰 출석한다고 하면서 언론이 보도를 할 때요. 12가지 혐의라고 그랬어. 근데 그중에 되게 뭔지 알아요? 뭐 그 정경심 교수 그런 게 케이스지. 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혐의 자체가 별건으로 막 집어넣어요. 아니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 내가 범죄 혐의 받는 부분은 숨기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걸 특별히 또 제목을 추가해가지고 12가지 제목이라고 말하는 거. 사실 아까 말한 입시비리라고 불리우는 거 하나, 사모펀드 건 하나, 그리고 직권남용,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건, 요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3개 중에 결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죄가 나오는 게 단 한 건도 없다니까?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논란일 뿐이에요.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 3개 건을 가지고 조국 장관들이 이렇게 털었는데 그러면 뭐 정경심 교수가 석방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점점 재판은 검찰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죠.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흠집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심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관계없는 사람 끌어와다가 검찰 측 증인이라고 와서 뭐 조민이 어쩌고저쩌고 뭐 정경심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갖다 붙이긴 하는데 사실 공소장에 없는 내용들 갖고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계속 필요 없는 그러니까 뭐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님인가 아무튼 나와가지고 증인신문 말 그대로 공소 사실도 아니고 공소장에도 내용 적혀있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계속 어떻게든 그냥 끄는 거죠. 어떻게든 끄는 거고 어떻게든 끌면서 구속기간만 연장하려는 이러한 행위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겠어요. 계속 재판 이렇게 구속할 사유가 없다라는 것만 오히려 더 심증만 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참 이게 한 개인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국가 조직 앞에서 무력한 한 개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한 개인을 어떻게 국가 조직이 망가뜨릴 수 있고 이 망가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이 국가 조직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고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법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야 되죠. 여기 계속 저쪽에서는 이제 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여기서 구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있고 아무튼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사실
석방돼서 조금 더 방어권이 보장된 차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 의미 외에는 현재 재판은 말도 안 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고 있지만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탄원서가 6만 8천 장밖에 안 됐다잖아요. 물론 짧은 기간 내에 모으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다 알려졌다면 한 300만 장, 뭐 몇백만 장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땐 판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든지 정경심 교수 뭐 탄원서에는 방어권 보장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지만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들어오면 그런 식의 이죽거리는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혹시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본인이 그런 분들이 조국 내 가족이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재판 벌어지는 것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보도됐던 것만 갖고 조국 장관에는 범죄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그 다음 정보의 업데이트는 없으면서 이죽거리고 다니고 유튜브 방송 같은 데 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러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당신도 똑같이 틀려 이 양반아.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이죽거리고 다니는 당신 자체의 가족을 조국 장관의 식으로 떨면 당신은 지금 감옥의 사형이야.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말 이번에 좀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떤 식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장난질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사고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는지. 이번에 조국 장관님께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님이라는 표현보다 조국 교수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온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그것이 본인의 의지였건 아니었건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 언론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우리가 어떤 언론 환경에 살아왔고 우리가 어떤 자들의 조작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사실 새날 같은 커뮤니티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빨리 눌러주시고요. 이쁜 짓 잘한다 진짜. 50만을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데 최강우 변호사에서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면 인턴을 한 3개월, 6개월인 줄 아는데 16시간 한 거 끊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들은 없이 그냥 아이고 인턴을 많이 해서 한 3개월 정도 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사실에 적시해서 저는 이제 언론들이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턴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허드렛일이라는 표현도 저는 진짜 기분이 나쁜데 뭐 허드렛일이 어디 있어요? 그 허드렛일 망치면 그 시험 다 망쳐요. 그리고 이 허드렛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말인데 인턴들이 허드렛일을 하라고 인턴인 거지. 그러면 인턴들이 무슨 연구 결과 다 도출해가지고 그거 다 통계내고 내용 쓰려면 왜 인턴을 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씌우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거나 비상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검찰권이 남용돼 버리면은 사실은 법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과 형평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재용 같은 놈은 사과문 발표하면은 형을 감해준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작심하고 조국은 검찰을 개혁하면 안 되라는 감정을 갖고 조국 장관을 털어버리면 이렇게 털린다는 것이 그것도 촛불 정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아직 개화되지 못한 정신 마인드에는 조국 장관의 가족이 부도덕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털릴 정도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대책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일단 되게 열받아 하는 부분이잖아요. 털어보니까 없어요 막상.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만 가는 거지 작은 파장은 일으켜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죄로 단죄 받아서 무슨 뭐 감옥에 가야 될 사건이 아닌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구속 연장을 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인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현재 그 조국 장관님이 민정수석 한 뒤에 저는 민정수석이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전에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대해서 개입을 많이 했다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개입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청와대에서 검찰에다가 어느 정도의 언지를 주거나 그걸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와서 청와대에서 검찰 압박한다. 라는 프레임을 또 가져가지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검찰이 그런 것 같아요.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조국 장관 재판도 출석 재판 첫 시작한 건데 네. 뭐 이인결이 어쨌네, 박경철이 어쨌네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 이야기는 또 정리 따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들 하십시다.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진 데는 뭐 저쪽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밖에 밀려나면 안 되고 또 탄원서 같은 게 필요하면 다 뭉쳐가지고 그 탄원서를 얼른 또 쓸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순간 검찰 개혁은 희미해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